먹을 땐 맛있는데 한 번씩 굳이 왜 이런 포장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특한 포장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 바나나 우유인데요. 그러게요, 바나나 우유 용기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기획 단계에서 판매량을 늘리고자 색다른 용기를 도입할 때 조선 후기의 백자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용기의 공식 명칭은 단지라고 하는데, 아무튼 당시에 우유는 유리병이 공식이었는데 바나나 맛 우유는 누가 봐도 신기한 용기를 도입하면서 잘 살아보세 하는 거죠. 사실 아무런 실용성 없는 디자인인데요, 특이해서 한번 보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이 유일한 장점이었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좋은 디자인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이 단지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따로 만든 다음에 접합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접합 방식도 독특한데 위아래 부분을 갖다 댄 후 돌려서 마찰열로 붙여버립니다. 제품 포장 용기 만든다기엔 상상도 못할 방식인데요, 이 포장을 하기 위해 독일에서 장비를 공수해 온 건데 지금은 그 독일 회사가 없어져서 이제 전 세계에서 이 단지 용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바나나 맛 우유네 회사가 유일합니다. 뭐 다른 회사들은 이 효율 안 좋은 용기를 만들 필요 자체가 없지만요, 이 효율 나쁜 회사 빙그레입니다. 빙그레 대표 상품이라고 하면 아마 바나나 맛 우유가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빙그레는 서울우유, 남양유업, 매일유업 다음 가는 대한민국 제4의 우유 생산업체입니다. 그런데 무려 4번째로 큰 우유 업체면서 흰우유보다 바나나 맛 우유가 유명한 특이 케이스죠.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플레, 요구르트, 각종 요거트와 아이스크림 등 가공유와 우유 베이스의 빙과류가 더 유명한 회사입니다. 뭐 이러다 보니까 탑3 회사와 비교했을 때 일반 생우유 분야는 꽤나 밀리고 있죠. 실제로 빙그레도 생우유는 딱히 기대하지 않는지 별다른 마케팅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빙그레는 태생부터 흰우유를 내세우는 기업은 아니었거든요. 1967년 빙그레 창업주 홍순지가 대일 양행을 설립하고 베트남에 있는 미군을 대상으로 아이스크림 장사를 했는데요, 당시 한국에는 아이스크림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이스크림의 주 재료가 되는 우유 산업이 없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여름 간식으로는 얼린 설탕물이 전부였던 상태니까 한국에서 아이스크림 장사를 해보면 이거 되겠다. 열심히 해. 그래서 지금은 없어진 회사 미국의 퍼모스트사와 제휴를 맺고 이름도 데일유업으로 바꿔서 한국에 아이스크림과 우유를 판매하기로 하는데, 마침 영세 낙농가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뜻이 잘 맞았죠. 그래서 AID 차관을 95만 달러씩이나 받아서 공장도 세우고 창창한 앞날을 그려나갔는데요, 예상과는 달리 쫄딱 망해버립니다. 이때 망해버린 데일유업을 인수한 게 한화입니다. 국가 자체적으로도 이 낙농 산업을 살려야 하는데 데일유업이 AID 차관 받아서 지어놓은 공장이 엄청나게 컸으니 이 공장을 살려낼 전주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농림부 장관까지 나서서 한화를 설득한 끝에 데일유업이 겨우 회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시작해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가장 큰 기둥 역할을 한 제품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바나나 맛 우유입니다. 아까 데일유업과 함께 정부 역시 낙농업을 살리려고 했다고 했죠. 1970년대 초에는 박정희 정부가 국민 건강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에서 젖소 200마리를 받아오면서 한국 우유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학교에서 먹던 우유 급식도 이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우유가 서서히 일반인들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우유를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특유의 비린맛도 익숙치 않았고 동양인 특유의 유당불내증으로 속이 안 좋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데일유업이 바나나 맛 우유를 기획하는데요, 왜 하필 바나나 맛 우유였냐면 당시엔 바나나가 굉장히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귀한 음식이라 졸업식 날에만 먹던 짜장면이 한 그릇에 500원이었는데 바나나는 한 송이에 10,000원이 넘었을 정도죠. 그래서 바나나가 왜 이렇게 귀했냐면 주요 바나나 수출국인 필리핀과의 구상무역 시스템 때문이었는데요, 쉽게 설명해서 상호 간 무역에 있어 누구 하나 손해보는 일 없도록 만들기 위해 수출량을 서로 조절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필리핀 쪽에 수출하는 게 별로 없으니 자연히 그쪽에서 수입해오는 물량도 적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나나는 진짜 귀족들의 과일이었고 바나나 맛 우유는 서민들이 바나나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고마운 존재였죠. 그래서 이때부터의 이미지를 가져가서 초코도 딸기도 아니고 바나나 우유가 대표 얼굴이 된 겁니다. 하지만 바나나 자체가 엄청 비싸서 제품에 바나나가 들어갈 수는 없었는데요, 그래서 제품명도 바나나 맛 우유로 기획된 거죠. 바나나가 안 들어가니까 바나나 우유라고는 당연히 할 수 없었죠. 그래도 바나나 맛까지는 가능했습니다만 2009년 법이 개정돼서 무슨 맛 우유라고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는 바나나 향 우유가 될 뻔했는데요, 2010년 4월부터는 레시피를 조금 바꿔서 바나나 과즙 1%를 추가하며 겨우 이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네요. 아무튼 바나나 맛 우유가 진짜 바나나 맛인가? 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다르긴 합니다. 라면으로 따지자면 짜파게티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바나나맛 우유 먹다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바나나가 겉껍질은 노란색이긴 한데 속은 하얗잖아요. 근데 바나나맛 우유는 노란색이죠. 이 부분을 노려서 경쟁사 메일유업에서 재밌는 마케팅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제품을 내놓은 건데요. 1974년 바나나맛 우유가 나오고 나서 같은 카테고리 제품들은 바나나맛 우유에 밀려서 명함도 못 내고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는데,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는 광고도 파격적이고 이름도 재밌어서 소비자들에게 확실한 인식을 심었습니다. 출시 6개월 동안 무려 2천만 개가 팔리는 성과를 거뒀죠. 컨셉은 바나나맛 우유와 반대되는 진짜 바나나입니다. 실제 과즙도 들어가고 맛도 실제 바나나 맛을 최대한 구현했죠. 컨셉이 이런 만큼 바나나맛 우유를 대놓고 디스하는 광고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그동안 바나나맛 우유 잡으러 나온 제품들이 하나같이 맥을 못 추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요,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아무튼 광고를 보시면 바나나는 원래 흰색인데 사람들이 노란색만 인정해주니까 억울하다, 아무리 고집 부려도 우리가 먹는 바나나의 과육 부분은 흰색이다 라는 걸 강조합니다. 이 광고 2007년에 나왔다기엔 지금 봐도 너무 재밌는데요, 당시엔 더 파격적이었죠. 그래서 바나나 우유 카테고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제품입니다. 뭐 게임 체인저가 되고 싶던 챌린저로 자리 잡았지만요. 이런 도전자들의 등장이 있을 때마다 무리 없이 이겨내던 바나나맛 우유지만 항상 가만히 맞고만 있던 건 아닙니다. 아마 웬만한 제품들 통틀어서 바리에이션이 가장 많은 제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1974년 바나나맛 우유 출시 당시 함께 나왔던 형제 딸기맛 우유를 제외하고도 저지방 라인인 바나나맛 우유 라이트, 토피넛맛, 커피맛, 바닐라맛, 오디맛, 귤맛, 리치피치맛, 고구마맛, 캔디맛, 애플 시나몬맛, 밀크티맛, 꿀맛, 메론맛, 그리고 메론맛 변형으로 나온 메로나맛, 바닐라맛의 부활인 투게더맛까지. 물론 지금은 판매하지 않는 제품들이 훨씬 많지만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며 자체 마케팅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맛 우유의 마케팅은 아무래도 목욕탕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욕 끝내고 나오는 길, 뭐 취향 따라 다른 걸 마실 수는 있어도 그 상징성으로 본다면 목욕 후 음료에 이 바나나맛 우유를 빼놓고 말하는 건 불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목욕탕과의 연이 깊은 바나나맛 우유. 면접에 지원 동기를 물으면 다들 하나같이 어렸을 적 목욕탕에서 바나나맛 우유를 먹고 그때부터 입사의 꿈을 길렀다는 대답을 하길래 면접 질문에서 지원 동기를 없애버렸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욕탕과의 연을 완전히 끊을 수는 없죠. 씻고 나서 바나나맛 우유를 먹는다는 걸 활용해서 씻고 바유라며 광고를 만들었는데 관련 영상 2개 합산 조회수만 1,500만이 넘을 정도로 대박난 광고가 탄생하기도 합니다. 이때 메시지도 바나나 우유는 씻고 마셔야 완벽하니까 라며 이미지를 제대로 활용했죠. 이렇게 목욕이라는 키워드까지 서로 잡으며 압도적으로 국내 1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바나나맛 우유. 아무리 바나나맛도 아니고 비효율적인 용기를 사용한다고 해도요, 한국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이 단지 용기를 사용하지는 않고 이 팩에 그려져 있기만 해서 한국에 여행 오는 여행객들은 실제 단지를 꼭 먹어본다고도 하네요. 일종의 여행 필수품인 거죠. 목욕탕까지 코스로 연계해주면 딱 좋을 텐데, 저도 오늘 목욕하고 나와서 바나나맛 우유 한 단지 해야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공유 제품 중 뭐가 제일 좋으신가요? 바나나맛 우유, 커피 우유?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바나나맛 우유였습니다.